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개별원가 계산. 자,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아마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나눠서 배우셨죠? 이게 뭐냐면요, 회사의 생산 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 업종이 생산 방식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일단은 되게 적게 생산하는 업종이 있고요. 시멘트는 무지하게 많이 생산하죠. 이 대량으로 생산해 놓잖아요. 근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생산 방식 중에서 개별원가 계산은 이 생산 방식에 보시면 자, 일단은 다품종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품종이다 그 뜻이고 다품종. 그 다음에 소량 주문 생산이라는 건 주문받은 만큼만 작게 생산한다 그 뜻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그럼 여기 있는 개별원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뭐를 외우셔야 하는지 말문제 대비하실 때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반드시 업종을 외우셔야 돼요. 업종. 아시죠? 업종으로 여러분들 말문제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조선업 배 만드는 업종이죠. 그 다음에 건설업 건물 짓는 거, 항공기 사업은 항공기 제조업 얘기해, 비행기 제조업. 얘네들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 그 다음에 뭐 시멘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종이 이런 것들은 주문 받을 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 놓죠, 여러분. 빵집 가면. 맞죠? 여러분 저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제조 좀 해주세요. 그때 막 제조하시는데요? 쉽지 않잖아. 맞죠? 근데 이러한 업종들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요. 맞죠? 딱 주문 받고 그때 만들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주문 생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너무 비싸요. 맞죠? 업종 자체가 비싸니까 주문 받은 양이 정해져 있죠. 조금이죠, 조금. 그죠? 그래서 소량.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항공기 중에서 전투기가 또 비행기 일부잖아요. 맞죠? 근데 전투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 엄청난 품종이 있죠, 여러분들. 뭐 F 뭐 머시기 해가지고. 맞죠? 뭐 스텔스도 있고. 그래서 품종이 되게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일단 개별원가 계산 쓰는 건 이러한 업종들이고 이런 업종들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업체다라고 해요.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쪽 개별원가 계산은 여러분들 서류도 잘 내거든요. 서류를 좀 외워주시려고 이거 좀 해주세요.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비행기 항공기 쪽을 제조하는 업체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맞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가가 그 국방부에서 여러분들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만드는 업종이 방산업체라고 해요. 방산업체. 방산업체가 군과 관련된 뭐 무기 같은 거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항공기 제조업체인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여러분들 그 비행기 세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다음에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달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헬리콥터도 한 대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왔고요. 그다음에 여객기도 한 대 만들어 달래요. 국방부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국방부에서 전투기 만들어줘, 헬리콥터 만들어줘, 여객기 만들어줘 이래요?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상세하게 요구하겠지. 맞죠? 예를 들면 날개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주고 조정식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뭐 유도무기 달아주고 맞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요구를 들은 부서는 그 해당 비행기 이쪽을 만드는 현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다가 통화로 얘기해요. 전화로. 고객이 날개는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다. 기억났지? 했지? 끝난다. 신놈이지고. 맞죠? 1시간도 안에서 까먹을 거야 아마.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객으로부터 상세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는지를 문서화 시켜서 보내줘야 돼요. 맞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제조 지시서 또는 제조 명령서라고 불러요. 아시죠? 배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현장이 있죠. 현장에서는 당연히 얘네들을 실수를 하잖아요. 전투기 잘못 만들었다가는 여러분들 내가 향후 몇 년간 해당 업종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그 말은 나라에서 국방부 같은 데에서 입찰 안 시켜줍니다. 너는 몇 년간은 입찰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못 만들게 해버려요. 타격이 크겠죠.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말은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별도로 관리를 다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핵심은 뭐냐면 작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업별로 원가에서 작업별로. 알죠? 아예 작업 1, 작업 2 이렇게 정해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각각의 작업별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다 있겠죠. 그렇죠? 걔네들을 모아놓은 표가 있어요. 그게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 표다라고 해서 작업 원가표라고 부릅니다. 2, 3번이 서류에 서류 잘 돼요. 아시죠? 외우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전투기를 예를 들면, 자,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뭐 재료가 뭐 합금이래, 합금. 그럼 합금은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직접 노비가 될 거예요. 그죠? 그거는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거거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간접비예요.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날개 부분이 아까 했던 세 가지 전부 다 뭐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알루미늄이. 그럼 알루미늄은 제조간접비예요. 간접재, 엄밀히 그럼 제조간접비 중에서 간접재료비죠. 맞죠? 얘네들은 어떻게 뿜빠이를 다 시켜줘야 돼. 전투기에도 뿜빠이, 헬리콥터에도 나눠주고 여객기에도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제조간접비를 각각에 나눠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계산 문제 대상입니다. 알았죠? 여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금 했던 업종이에요. 업종.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동그라미 4번이에요.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를 무지하게 줄텐데요. 아주 단골이야 단골.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나뉜다면서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비는 실제로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도 전투기의 직접 재료비 얼마, 직접 노비 얼마 다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쪽은. 근데 항상 문제가 제조 간접비예요. 요 놈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가예요. 계산하기가 계산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100% 정확한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까 했던 알루미늄 쓴 금액을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뿜빠이를 해줘야 돼요. 맞죠? 이거. 안 아파.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장난이 됐나?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이용해서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에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시험에 배부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제조간접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부나 다 제조간접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배부라는 말 안 써요. 아시죠? 왜냐면 걔네들은 나눠주는 거 아니거든. 각각이 그냥 바로바로 쏴줘요. 자, 그럼 우리가 회계 1급 때 이제 지금부터 말 문제예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이 가장 그래도 타당한 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가장 타당해요. 예를 들면 임차료를 배부하려고 한대요. 그럼 임차료는 면적이 크면 대부분 여론 면적이 큰 층이 주로 많이 받아가야죠. 면적이 클 때가. 또는 수선비래요. 수선을 많이 하는 데가 많이 받아가야 되겠지. 맞죠? 전기세로 따지면 전기를 많이 사용한 부서. 계량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차료, 수선비, 전기세가 결과잖아요. 여기 있는 전기 사용량, 수선 횟수, 면적이 원인이고요. 이게 그나마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인과관계 기준이 그나마 타당한 거지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에 예전에 한번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장난 한번 쳤었어요.
그나마 타당하다라는 것과 정확하다는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조 간접비 대부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볼 건데요. 보시면 자, 우리 그러면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한번 제가 사례 만든 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실제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됐죠? 보시면 감 잡으셔야 돼.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알았죠? 보시면 자, 제조 간접비를 그러면 이제 배부하는 거 보시면 자, 공장의 제조 간접비가 기말에 실제 10,000원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우리 공장에는 A 부서하고 B 부서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말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계산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이란 말 문제고요. 계산 문제에서는 당연히 배부 기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자, A 부문은 직접 노동 시간을 70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B 부문은 직접 노동시간을 30시간 했대요.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직접 노동시간이 배부 기준이다 라고 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작업시간이다 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수도 있고.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조 간접비를 A하고 B에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A하고 B에 곧바로 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조 간접비 이 10,000원은 A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B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응? 제조 간접비 10,000원은 A 때문에 발생, B 때문에 발생? 응? 대화 좀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제조 간접비 뭐 때문에 발생? A 때문에 발생, B 때문에 발생? 제가 뭐 잘못했어요? 둘 다가 정답이 둘 다가. 맞죠?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은 둘 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맞죠? A, B 둘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가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구한다라고 이건 이해가 아니 암기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먼저 구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제조 간접비의 실제 금액 있죠? 지금 10,000원이잖아요. 그걸 배부 기준으로 나눕니다. 기준으로 그 기준 하나당 제조 간접비의 단가가 나와요.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지금은 이 제조 간접비 10,000원 있잖아요. 이 10,000원을 70시간으로 나누냐 30시간으로 나누냐 몇 시간으로 나눠야 될까요? 100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이 10,000원 자체가 A하고 B 전체적인 애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는 배부 기준도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분명히 이걸 떨어지게 줘요. 지금 여러분 10,000원을 70시간 못 나눌 거예요. 시험에서 60시간, 40시간 이렇게 떨어지게 줄 겁니다. 아시죠? 항상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 1단계가 전체로 나눠야 돼요. 분자가 전체인데 분모를 그냥 A만 고려해서는 안 돼요. 분자가 A, B 전체이기 때문에 분모도 A, B 전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10,000원 나누기 전체 100시간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당 얼마가 나올 거예요? 시간당 35원 중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그래서 전체를 전체로 나누는 객심이에요. 되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뿜파이에요. 각각 이 순서 항상 전체에서 부분이지 부분에서 전체가 아니에요. 절대. 이 단계가 이제 제조간접비를 각각의 금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당 100원 짜봤죠? 근데 A는 실제 70시간 작업했단 말이에요. 그럼 70시간에다가 시간당 100 곱하면 이게 A의 배분될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간만 잡으시면 간만 문제는 하나 풀어볼 거예요. 실제.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B의 배분될 제조 간접비는 B가 총 30시간 작업했죠. 이거 시간당 100원 짜놨잖아요. 곱하면 B의 배분될 제조 간접비가 나오겠죠. 최근에 이 문제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교재.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들. 자, 교재 199예요. 교재 199. 교재 199페이지. 자, 교재 199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진짜 4번 문제처럼 출제하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원가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직접 원가는 뭐하고 뭐를 더한 걸 직접 원가라고 불러요. 맞아요. 직제약, 직노죠,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합이 직접비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비. 맞죠? 두 개 더한 거. 계속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작업 지시서 1번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보니까 일단은 공장 전체의 발생 원가를 줬죠. 보니까 직접 재료비 100만원, 직접 노무비 150만원.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공장 전체의 직접 비가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직접 원가나 직접비는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공장 전체의 직접비는 250만원이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공장 전체의 기계 시간을 150시간이라고 줬죠. 요거는 왜 줬냐면 함정파 놓은 거예요. 왜냐면 배부 기준을 기계 시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계 시간을 준 게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배부 기준을 직접비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기계 시간은 여러분들 눈을 현혹시키려고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출제해요, 실제로. 가장 더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가 750만원. 당연하죠.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공장 전체밖에 몰라요. 맞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작업지시서 1번에 제조간접비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맞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작업 1번의 제조간접비는 파악을 못해요. 맞죠? 자, 그리고 작업지시서 1번의 직접비가 총 얼마입니까? 직접비. 작업 1번에. 70이셨거든요, 70. 그 다음에 작업 1번의 기계는 15시간인데 의미 없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작업 1번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작업 1번이네. 작업 1번부터 못 구해요. 제조간접비는. 항상 전체를 전체로 먼저 해야 돼요. 아셨죠? 여기다 대입하면 제조간접비 얼마 발생했어요? 700만. 맞아요. 750만원 발생했잖아요. 이 750만원은 작업 1번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에서 발생한 금액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배부 기준도 모든 작업의 기준이 들어와야죠. 그럼 배부 기준이 직접비잖아요. 직접비인데 얼마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250 고려해야지. 왜냐하면 750만원 자체가 전체,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니까 여기도 공장 전체의 직접비가 와야 돼요. 항상 요게 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게 주거든요. 이거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예요. 비슷하게.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비 1원당 제조간접비의 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3원이 나와요. 되셨어요? 이렇게 3원.
그러니까 직접비 1원당 제조간접비 3원 줄 거야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작업 1번의 직접비가 얼마였어요? 70만 원이었죠, 70만 원. 그렇죠? 이게 작업 1의 직접비잖아요. 그리고 우리 1단계에서 직접비 1원당 3원에 룰 뿜빠시켜 줄 거야 짜놨죠? 예, 그럼 직접비 지금 70만 원 작업 1번이잖아요. 여기에 3원 곱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기계시간이라고 출제하면 똑같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했대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네,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기계시간 몇 시간 들어가야 돼요? 150시간 들어가야 돼요. 맞죠? 750만 원이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니까 기계도 전체 기계시간 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15기계시간 하시면 안 돼. 알죠? 자, 이렇게 하면 기계시간 1시간당 제조간접비율이 나올 거예요. 5만원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뿜빠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작업 1번에 기계 몇 시간 돌렸어요? 그죠? 15기계시간 돌렸죠? 그리고 우리 1단계에서 기계시간 1시간당 5만원 배부할 거야. 5만원 짜놨잖아요. 항상 이 순서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기계시간이라고 했다면 아셨죠? 그래서 항상 제조간접비 혹시라도 배부액 나온다 하면 2단계 바로 구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셨죠? 전체로 나누고 그 다음 끝까지시키는 마지막에. 아셨죠? 요 과정 가지셔야 돼. 네, 그래서 원가액에는요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잘해요. 실제로 이 원가액 진짜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잘해요. 왜냐면 나오는 형식만 나와요. 꼭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질에 그냥 말 문제만 푸셔가지고 좀 연습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원가에게는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이 잘해요. 실제로. 외울 거 외우고 고마워. 아셨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자, 우리 시험에 개별원가 계산은요 전통적으로 뭘 많이 출제했냐면 여기 정상 원가 계산을 훨씬 많이 출제했었어요. 회계 1급 때 아마 배우셨을 내용인데 또 해보죠. 보시면 자, 우리가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가 계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의 금액을 얼마로 할 건이는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실제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 앞에 실제가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의 금액을 전부 다 실제치 쓰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근데 실제 원가 계산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는 단기 중에 나와요. 왜냐면 실제로 얼마의 재료를 썼는지 작업하는 분들이 몇 시간 했는지는 직접 비리가 나오거든. 바로바로 단기 중에. 뭐 쓰기 안 하는데? 뭐 컴퓨터 키시는 거라고? 아닌가? 잘못 들었나? 자,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제조간접비의 대표적인 게 임차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상급비용 같은 거 12월 31일 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간접비의 실제 금액이 기만의 집계가 돼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금액을 실제치를 쓰기 때문에 제조간접비가 실제치가 나와야 그때서야 원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이게 왜 단점이냐? 우리가 여기는 원가회계, 재무회계가 아니에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인 주주하고 채권자한테만 유용한 정보 제공하면 돼요. 그 말은 실제 자료 주면 돼, 거기한테는.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은
이용자들한테는 당연히 유용한 정보예요. 얘는. 하지만 경영자한테는 안 좋아요. 우리가 원가 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이기도 하거든요. 경영자는 제품의 원가를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각 부서의 성과 평가를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에서 여러분들 예산을 왜 짜요? 심심해서? 예산하고 실제 승부망하고 비교해서 효율성 같은 걸 논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경영자도 예를 들어가지고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3시간 정도면 효율적이겠다 짜놓는 거야 미리. 근데 실제로 4시간 작업한 거예요. 연도 만에 가보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데 인부가 4시간 작업한 거예요. 뭐 1시간 더 작업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숙련공이 아니었어.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숙련공을 고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단이 발생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감독관은 자르거나 뭔가 문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미리미리 여기 예산 짜놓고 예산을 짜놔야 돼요. 맞죠?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기말에나 딱 나오니까 예산을 짤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단점이요. 원가 계산이 지연이 돼요. 이걸 시험에 신속하다라고 장난을 최근에 쳤었어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신속함. 오답이 오답.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 자, 물가가 올해 연대 변동이 하나도 없대요. 아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2월 달에 몇 개를 만들었냐면 에어컨을 100개를 만들었대. 에어컨 100개. 아셨죠? 100개를 만들었는데 얘를 하나당이네. 얘를 총 10,000원 들었대요. 에어컨에 하나당 단가 100원이죠. 이렇게. 자, 근데 8월 달에 에어컨을 몇 개 만들었냐면 1,000개 만들었대요. 여름에 많이 만드니까. 근데 총 얼마 썼냐면 똑같이 얘는 50만원 썼대요. 50만원. 이렇게 하면 에어컨 한 개당 단가는 500원이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물가는 똑같은데 언제 만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에어컨의 단가가 변해요. 맞죠?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이게 물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맞죠? 그래서 여기에요, 이게 기간별로 크게 변동이 되어요.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 몇 개를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 변한다라는 거야. 되시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에어컨에 우리가 성과를 평가할 땐 당연히 에어컨 하나당 가격을 똑같이 놓고 성과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정상 원가 계산이고요. 얘는 원가 계산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요거에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가 기말에 집계가 되죠. 맞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기말에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정상원가 계산이고 정상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을 단기 중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았죠? 근데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단기 중에 나오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제조 간접비회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원가 계산이 기말이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실제 금액수가 똑같이 단기 중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점. 이해되세요? 근데 제조 간접비가 기말에 나오니까 얘를 그냥 먼저 예전 배분하는 거예요. 미리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평가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성과를. 아시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의 금액을 얘는 예전 배분에 단기 중에. 아셨죠?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또 출제한 적이 있냐면 여기 자, 실제 원가 계산하고요. 정상 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장난을 쳤었어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둘의 차이가 없어요. 특정한 게 없어. 근데 모든 원가 차이가 발생한대. 오답이 오답.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아니고. 자, 요게 정상개별 원가에 나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세 개거든요. 세 개?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든 사례 가지고 연습하고 다시 이 공식으로 돌아올게요. 잘 보셔야 돼. 보시면. 자, 사례. 근데 한국전자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보면 직접 노무 시간이 제조간접비를 나누어 주기 위한 배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애니메이션 나야 돼요, 애니메이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부는 하고 있는데 예정 배부하고 있다라고 있죠. 보시자마자 제조간접비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정 배부니까 정상개별 원가 계산이다 이 뜻이에요. 되셨어요? 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 제조간접비는 언제 구하냐? 제조간접비는 첫 번째가 배부율 먼저 구한다면서요. 아까 시간당 얼마 이거. 근데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그 배부율을 언제 구하냐면 기초에 구해요. 기초에 미리 짜놓습니다. 보시면 자, 회사가 보니까 자, 당해 연도 초에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224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제조간접비가 대략 224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노동시간이 배부 기준이었잖아요. 직접 노동시간이 7만 시간 정도 들 것 같다라고 기초에 예측을 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예요. 우리가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기초의 배부율을 짜나요. 아셨죠? 보시면 우리가 제조간접비 나누기 배부 기준에 합계였잖아. 아까 공식이. 맞죠? 근데 언제 구하는 거냐면 기초에 구해요. 기초의 제조간접비 금액은 몰라요.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예정 제조간접비라고 해요. 이 자리를. 되시겠어요? 여기?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 아셨죠? 암기상이에요 여러분 공식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우리가 실제 인부분들이 몇 시간 작업하는지는 단기 중에 나오고요. 기초에는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배부율을 기초에 짜놓는다는 게 되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도 예측을 하고 배부 기준도 예측을 해요. 그러면 분자하고 분모가 다 예측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기초의 제조간접비의 배부율은 배부율인데 예정 배부율을 구한다. 예정 배부율. 자,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기초에 224만 원이 예측한 제조간접비잖아요. 기초에. 그죠? 어디? 그리고 7만 시간이 예측한 시간이죠. 그래서 224만 원을 7만 시간 남는 거예요. 기초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당 32원의 율을 기초에 정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요. 미리 일단 정합니다. 기초에.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 아까 제조간접비를 단기 중에 배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단기 중에 배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배부 어떻게 했었냐면, 네, 배부 기준에다가, 네, 배부율 곱해서 계산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보시면, 자, 두 번 해보시면, 자, 단기 중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7만 5천 시간이며,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해야 한다. 우리가 예정 배부는 여러분들 언제 하냐면 단기 중에 한다면서 할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32원을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접 노동 시간당 32원이니까 이 32원을 7만 시간에 곱할 수도 있고 7만 5천 시간에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근데 어디다 곱하죠?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어디다 곱하냐면 7만 5천 시간에다 곱하지 7만 시간에다 곱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 기초의
예상한 얘네들은 32원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만 한 숫자예요. 아시죠? 근데 단기 중에는 실제로 사람이 몇 시간 작업했는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기초에 짜놓은 32원을 곱해서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죠? 1월 1일은 그냥 생각만 한 숫자예요. 그냥 32원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희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요거까지 장난 무지하게 쳐요. 75,000시간에 곱하지 7만 시간에 곱하지 않아요. 32원을. 요게 핵심이에요. 되셔요? 그래서 얘를 공식화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단계 핵심이에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 핵심. 여기 가지고 이건 공식 가지고도 많은 공식. 그렇죠? 실제 배부 기준이 단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기초에 짜놓은 예정 배부를 곱해요. 아셨죠? 응? 1급에서 나오지. 회계 1급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표정이 처음 보는데, 그죠? 여러분 처음 볼 수도 있거든요. 늘 처음처럼. 그래서 나오는 다시 한 복귀, 리마인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240만원 배부해요.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지 예정이 7만 시간에서 30연 때리지 않아요. 이렇게 배부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그럼 우리가 아까 제조 간접비를 내가 단기 중에 원가 계산 빨리 하기 위해서 240만원으로 계산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실제 제조 간접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를 분석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분석하는 문제는 안 내요. 아셨죠? 이건 세무 1급 때.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자, 단기말 실제 제조 간접비는 215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나는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 중에 제조 간접비를 240만 원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조 간접비는 실제 기말에 215만 원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실제 제조 간접비하고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 이 두 개 차이 있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배부 차이라고 배부 차이. 이 배부 차이도 꽤 물어봐요, 시험에. 그러면 배부 차이 누가 봐도 215만 원과 240만 원의 차이니까 25만 원이 배부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게 과소인지 과대인지를 물어봐요. 과소 배부냐, 과대 배부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25만 원을 과소 배부, 과대 배부 둘 다 줘요. 거진 그게 중요하다. 맞죠? 그러면 과소인지 과대인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과소인지 과대인지는 실제보다 어떻게 됐는지예요. 얘는 실제 금액보다 25만 원이 더 배부된 거죠. 더 배부. 더 배부니까 과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실제 금액보다, 실제가 215만 원이잖아요. 실제 금액보다 더 배부 25만 원 더 배부된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25만 원이 과대배부가 된 거예요. 되셨나요? 자, 얘를 다시 이제 공식으로 돌아오면 요거예요. 기말의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라고 불러요. 근데 보시면, 자,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야?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그죠? 실제보다 예정 배부 덜 배부했죠, 덜 배부. 덜 배부니까 과소. 그죠? 실제보다 예정 배부 더 했죠. 더 배부니까 과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덜 배부했으면 과소, 더 배부했으면 과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아셨죠? 항상 실제보다 어떻게 됐냐 이렇게 잡으셔야 돼.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는 701페이지, 701. 교재 701페이지. 자, 교재 701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자, 읽어볼게요. 자, 당해 연도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간접비가 2,500원이 과대 배부됐대요. 실제보다 2,500원이 더 예정 배부됐다는 얘기죠. 해석하면 자, 다음 조건하에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물음에서 물어본 게 단기 중에 얼마를 제조간접이 뿌려줬는가 그 뜻이 되겠죠. 자, 가로 안에 볼게요. 자, 직접 재료비가 12,000원, 간접 재료비가 2,000원, 직접 노무비가 2만원, 간접 노무비가 4,000원, 간접 경비가 4,000원이 실제로 발생하죠. 실제로 발생일 있죠. 가로 안에 있는 게 실제 금액이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되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잖아요. 배부 차이가 지금 2,500원 과대 배부죠. 그럼 여기에서 왜 가로 안에 다 줬을까요? 여기도 2,500원 더. 네? 여기다 2,500 더하라고? 지금 우리 무슨 배부 차이예요? 예정 배부 차이는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비의 배부 차이예요? 어떤 비? 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예요. 거기에 직제 직무는 쓸데 없는 거죠. 쓸데기 없는 거. 직제 직무는 우리가 정상이든 실제도 똑같잖아. 실제로 쓰잖아. 맞죠? 그래서 배부 차이니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고 여기서 그럼 우리 제조 간접비만 골라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제조 간접비는 뭐하고 뭐예요? 그래서 간접 재료비, 그다음에 또 간접 경비 끝? 끝이에요? 간접 노무비도 해야지. 간접 들어가는 거 다 제조 간접비잖아요. 맞죠? 그래서 간접 들어간 3개 더하면 실제 제조 간접비가 10,000원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실제 제조 간접비가 10,000원인데 그 10,000원보다 2,500원 과대 배부라고 돼 있잖아요. 얼마가 예정 배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500원이 예정 배부됐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어디냐면 710페이지. 710페이지. 원가회계는 범위 낼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710페이지. 자, 710페이지 7번 죄송해요. 8번. 자, 읽어보면 자, 8번이에요. 8번. 710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거기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칠판 보시면 이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에 짜놓는 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짜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에 나는 시간당 5,000원으로 정했다 그 뜻이 기초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볼게요.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었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0원 과소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그럼 우리가 배부 차이, 과소배부라는 게 배부 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부 차이라는 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과 실제 금액과의 차이죠. 그럼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는 기초에 예정 배부를 짜놓고 단기 중에 실제 배부 기준 나오면 거기에다가 곱해서 예정 배부 하잖아요. 예정 배부 얼마 한 거예요? 응?
예정배부 얼마였을까요? 응?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달달 외우신다. 여기 공식을 여기다 보면 공식에다가 여기 제주간접비 예정배부 5,000원이잖아요. 그럼 실제 몇 시간 작업했대요? 1,000시간. 그렇죠. 기초에 짠 5,000시간에다가 실제로 단기 중에 1,000시간 작업했으니까 두류 곱해서 예정배부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예정배부액이 5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 예정배부액 500만 원이 실제보다 적게 배부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700이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500만 원이 실제보다 200만 원 덜 배부되는 숫자다 그 뜻이잖아요. 과소 배부는 덜 배부. 500만 원이 200만 원이 덜 배부된 숫자면 실제가 700만 원이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이쪽은 시험에 잘 내니까 많이 풀어보시는 게 맞다예요. 진짜로. 많이 푸시다 보면 계속 같은 문제 나온다니까요. 지겹도록. 아셨죠? 자, 됐어요. 자, 회계 1급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는데, 벌써? 끝이 아니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 자, 이제 세무 2급에서 추가가 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우리 방금 제주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25만원 과대배부 됐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배부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보시면. 해보실게요. 자, 칠판 보시면. 자, 우리가 단기 중에는 제주간접비를 빨리, 원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240만원으로 원가 계산했잖아요. 근데 기말에 알고 보니까 제주간접비가 실제 215만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부 차이가 방금 25만원 과대배부 됐죠. 근데 12월 31일이 되면 이용자들한테 보고하는 날이거든요. 왜냐면 실제 제주간접비는 기말에 나오니까. 좀 기말에 이 금액으로 보고해야 돼요. 240만원 경영자가 원가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 맞죠? 그러면 요 240만원을 215만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기말에는 이용자들한테 요 금액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어떻게 요 금액으로 하야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넘어가고. 예. 이걸까지 해볼게요. 보시면. 보실게요. 자, 우리 방금 25만원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였잖아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이렇게 3개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 맞죠? 근데 우리가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의 전체 제조 간접비가 방금 사례로 따지면 215만원, 5만원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나 빨리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240만원 뿌리고 본 거예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3개의 차이 있죠. 우리가 25만원의 차이는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이 3가지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제조 간접비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그 배부 차이를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나눠줘야 돼요. 3가지 원래. 이론대로 하면.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면 자, 전투기하고요 헬리콥터는 완성이 됐대요. 기말에 완성이 됐대요. 그리고 여객기는 기말에 아직 미완성된 거예요. 그럼 여객기는 기말 제공통으로 나와있다는 얘기죠.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헬리콥터는 여러분들 판매가 안 됐대요. 근데 전투기는 판매까지 됐대요. 그럼 우리가 헬리콥터는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판매는 안 됐는데 완성은 됐으니까. 맞죠? 전투기는 매출 원가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라고 하면 25만 원을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나눠줘야 되는데 또 나눠주는 건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에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배부 차이 조정만 보시면 여기 자, 첫 번째 매출 원가 조정법.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조정을 전부 다 매출 원가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응? 되시겠어요? 그러면 방금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자, 방금 우리가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215만 원이었잖아요, 방금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240만 원이었고. 그죠? 그럼 이 25만 원의 배부 차이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엄밀히 그럼 이 25만 원 과대 배부된 거 있죠? 네, 과대 배부가 된 걸 원래는 여기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요게 이론상으로 맞아요. 근데 매출원가 조정법 뭐냐면 그냥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그냥 여기다 배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출원가 한 곳에서 다 배부채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귀찮은 방법이지, 귀찮은 방법. 맞죠? 그 말은 뭐냐, 그냥 이 25만 원 과대 배부된 걸 전부 다 여기 어디냐, 아까 여기다 지금 전투기에서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는 이해되세요? 아셨죠? 원래 정확한 건 다 배부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귀찮은 방법이에요. 귀찮은 방법.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호를 여기 자 240만 원을 기말에는 이용자들한테 실제 금액인 215만 원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40만 원, 215만 원 만들려면 더해요, 빼요? 아니 240만 원 배부했던 걸 기말이 되면 이용자들한테 215만 원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240만 원, 215만 원 되게 하려면 25만 원 빼와 더해요? 빼야지. 맞죠? 그래서 25만 원을 빼야 되는데 전부 다 매출 원가. 여기 아까 따지면 여기 전투기에서 다 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안 건드리고 헬리콥터하고 여기는 안 건드리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의 손익조정법. 여기선 여러분들이 뭐만 출제를 좀 많이 하냐면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출제 많이 해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것만 출제 많이 해요. 아셨죠? 보시긴 하셔야 돼. 이거 외워주셔야 돼. 자, 영업의 손익조정법은 뭐냐면 배부 차이를 전부 다 그냥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다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해 아니라니까? 이런 방법을 그냥 정해놨어, 문장에서. 아셨죠? 원장에게 뭐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 이렇게 그냥 해버리겠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례배부법. 자, 비례배부법 뭐냐면 말 그대로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에 배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배부 차이를. 그래서 비례배부법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근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총원가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총원가 기준. 보이세요? 총원가? 그럼 우리가 총원가라는 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다 더하는 걸 총원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비례해서 배분하는데
배분하는데 그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도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건 논리상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아시죠? 왜냐하면 배부 차이는 제조 간접비 때문에만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까지 고려하는 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마지막. 이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뭐냐면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는 여러분 나오긴 해요. 말로. 아시죠? 원가 요소는 뭐냐면 그 해당 요소라는 게 여러분 그 작은 부분이죠. 맞죠? 그래서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법은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외워주셔야 돼. 아셨죠? 포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산 문제 안 풀고 용어하세요, 용어. 아셨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비례변법이니까 매출원가, 기말제품, 기말제공품의 요 과대 배부를 다 배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거기에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타당하죠. 배분 차이는 제조 간접비 배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는 게 타당하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요 4번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어떤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냐면 다음 중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그래서 상호배분법 출제한 적이 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은 여러분들 아까 분별 원가계산 그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됐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좀 낼게요. 조금만. 자, 원가 회계는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장땡이에요. 자, 어디냐면 174페이지. 자, 거기 여러분 실무 이론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만. 2번, 9번. 2번, 9번, 17번 빼고 다요. 2번, 9번, 17번 빼고 나머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돼요? 됐어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하고 원가에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